20대 국회가 세워야 할 첫 번째 정의는 바로 노동시장에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공공부문부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 보상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동시에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례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립하고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 정당이 되겠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OECD 주요 국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3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독일의 약 절반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독일과 거의 같습니다.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를 독일 수준으로 받으려면 세비를 절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 최저임금의 5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의원회관 5층을 청소하는 청소노동자 중 한 분에게 여쭤보니 새벽 6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하면서 약 13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습니다. 주말에 특근까지 해야만 140만 원이 조금 넘는 액수를 수령할 뿐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의 3배, 최저임금의 5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잘 삽시다.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도 국회의원의 세비를 올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먼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모범을 만듭시다. 아무도 박수 안 치시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놓인 많은 과제가 있지만 또다시 개헌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자는 개헌 주장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의지가 정치 권력에 정확히 반영되는 제도, 즉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권력 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지붕만 바꾸는 것을 진정한 개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결선 투표제를 통해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또 어떤 권력 구조이든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수에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승자 독식과 지역 패권 정치를 연명해온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그대로 둔 채 권력 구조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초과 지붕을 기와 지붕이나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으로 바꾸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물론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에만 맡겨둘 경우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우선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근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한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 선거제도를 정할 수 있게 보장합시다. 각 당과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책임있게 안을 내고 차기 정부 첫 해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합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회 내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법부는 또 어떻습니까? 사법부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엔 저울, 한 손엔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2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10,000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정의의 신상은 한 손엔 전화기, 다른 한 손엔 돈 다발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른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지만 20대 국회는 많은 부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좋은 법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모든 당이 마음으로 함께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법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보장 법안입니다. 지금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지난달 말로 강제 종료시켜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 진상조사는 누군가의 이해득실로 따질 쟁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던 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주영 전 장관은 팽목항에서 수십 일을 묵묵히 구조에 힘썼습니다. 이 문제에 여와 야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여야 모두가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